안녕하세요. 이번에 시험 봤던 구멍영어 기출 문제, 객관식 가장 마지막 문제죠. 18번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여기까지 두 번째 줄까지를 이용해서 A랑 B의 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럼 A랑 B를 구했다는 얘기는 fx를 우리가 완성시킬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다들 풀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줄에 있는 이 식을 보면은 이 식을 봤을 때 이제 고민이 되죠. fx를 구했는데 이걸 적당히 평행이동을 해야 되고 그 평행이동한 값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함수의 역함수구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fx에 대한 변형된 식을 우리가 구했다고 해도 문제에서 묻는 게 지금 본래 함수이기 때문에 구한 함수를 다시 한번 역함수를 취해야 되나?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문제를 풀었을 거예요. 여기부터가 이제 실제로 문제가 어려워지는 부분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먼저 얘기를 하면은 이 역함수를 실제로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 지금 2차 함수가 있잖아요. 1차 함수 같은 경우는 역함수를 쉽게 구할 수 있죠. 근데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역함수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구하기도 좀 까다롭기 때문에 실제로 역함수를 구하지는 않습니다.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 볼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 B 값을 구하는데 먼저 포인트를 잡아볼게요. 본 함수의 fx가 역함수를 갖는다고 문제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역함수를 가질 수 있게끔 문제를 좀 풀어봅니다. 여기 x가 1의 기준으로 지금 경우가 나뉘고 있죠. 1보다 작은 순간과 1보다 큰 순간 이렇게 두로 나뉘는데 각각의 함수의 규칙은 왼쪽은 직선, 오른쪽은 2차 함수가 되겠네요. 그럼 직선은 완벽하게 나왔으니까 여기다 한번 이렇게 그려봅니다. 그럼 지금 왼쪽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오른쪽의 구간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 돼야 되죠. 근데 지금 본래 2차 함수를 보니까 이거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 아닙니까? 그럼 증가하는 부분을 우리가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증가하는 부분, 이 오른쪽 부분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있는 2차 함수의 대칭축을 기준으로 대칭축은 여기 식에서 우리가 만들어낸다면 마이너스 2분의 a가 되겠죠. 이것보다 오른쪽 부분, 왼쪽을 사용하지 않고 오른쪽 부분만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럼 x는 1이 어디쯤 있어야 되냐? 만약에 1이 여기 있으면 어떨까요? 1이 만약에 여기 있으면 함수가 이렇게 그려졌기 때문에 감소하는 부분과 증가하는 부분이 동시에 여기 표현이 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x가 1인 부분은 여기 왼쪽에 존재하지 않고 오른쪽에 존재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둘의 관계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면은 당연히 이제 마이너스 2분의 a가 이 문제에서 말하는 경계보다 더 작아야겠다라고 볼 수 있고 여기 등호는 들어갈 수 있겠죠. 당연히 이렇게 등호까지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지금 a의 최소값을 일단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양변에 마이너스 2를 곱해서 부등식을 정리해주면은 이렇게 a의 최소값이 나오겠죠. 그럼 a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2입니다. 그럼 그 순간에 b의 값도 봐야 되는데 그럼 b의 값은 이게 또 1대1 대응이 돼야 되니까 증가함수의 개념도 사용을 해야 되지만 함수값의 개념도 사용이 돼야 되죠. 함수값이라 하면은 여기 끊어지는 이 순간에 함수가 연결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2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겠죠. 그럼 연결돼야 되는 거니까 왼쪽에 1차 함수랑 오른쪽에 2차 함수가 x가 1인 순간에 함수값이 같아야 된다 라는 얘기죠. 1차 함수랑 2차 함수의 함수값이 x가 1인 순간 같아야 됩니다. 그럼 실제로 x에다가 1을 대입해 봅시다. 왼쪽은 마이너스 4고 오른쪽은 1 대입하면 1 더하기 a 더하기 b 이렇게 나오겠네요. 근데 구해놓은 a 값이 마이너스 2니까 여기서 b 값을 구해주면은 넘어갔을 때 마삼이 되겠죠?
이렇게 b의 값까지는 별로 어렵지 않게 구했을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뭐 센 B 정도에서도 많이 풀었던 그 정도 개념 가지고 문제풀이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또 요거죠. 이 정의역이 지저분한 이 fx의 함수를 또 만들어내야 됩니다. 일단 구해놓은 여기 a, b를 여기다 일단 먼저 대입을 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이제 아래 함수까지 만들었어요. 그러면 저 함수 한번 만들어 봅시다. f 2분의 x 빼기 1 이게 실제로 여기 위아래다가 대입을 해주면은 위에 대입을 해주면 원래는 x자리에 지금 정의역에 이 뚱뚱한 식이 들어가는 거니까 이렇게 대입된 형태로 식이 변형되겠죠. 그럼 전개를 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하면 이렇게 식이 살짝 바뀌겠고 지금 여기 말하는 이 x라는 게 정의역 아닙니까? 근데 그 정의역이 원래 x인데 이렇게 크게 바뀌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의역까지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정의역의 변화가 일어나면 1 넘기고 2도 양변에 곱해서 나오게 되는 x값의 범위가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래도 한번 해봅시다. 그럼 아래도 이거 보기 좋게 표준형으로 좀 바꿔주면 x-1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 이렇게 바뀌겠죠. 마찬가지로 x자리에 또 이 정의역을 대입을 합니다. 2분의 x-1 마이너스 1의 제곱 빼기 4 이렇게 변화된 식이 나오겠죠. 이 식 정리해주면 2분의 x 빼기 2의 전체 제곱 빼기 4이고 여기 분자에 여기 1차항 계수가 1이면 이쁘니까 얘를 1로 만들기 위해서 2분의 1 밖으로 뺀 식으로 완성을 해주면은 이렇게까지 식이 변화가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했습니다. a, b 값도 한번 구해봤고 그렇게 fx를 완성한 다음에 살짝 합성된 합성함수까지 찾아낸 겁니다. 지금 조금 깔끔하지 않으니까 필요 없는 것들은 지워가면서 식을 깔끔하게 정리해 봅시다. 이렇게 나름 깔끔해졌죠? 근데 이게 뭐냐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gx가 바로 나온 게 아니라 또 여기에 역함수 값이 나온 겁니다. 매우 당황스럽죠? 그럼 이제 문제를 해석하면서 풀어줘야 되는데 첫 번째 gx의 근 알파 값을 문제에서 묻고 있습니다. 그럼 gx를 우리가 역함수를 이용해서 구해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오류가 날 수도 있겠죠. 계산해서. 그럼 실제로 저 gx를 구하지 않고 그 알파라는 근 실제로 우리가 근이라고 하면은 그 근을 정의역에 대입했을 때 값은 언제나 0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 개념을 이용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럼 근이 알파니까 실제로 근자리 알파를 넣어주면은 이런 식이 생기고 g의 값을 알고 싶지만 우리는 역함수의 값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역함수의 성질을 이용하여 정의역과 치역의 자리를 바꾸면 이런 식을 하나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이 식을 이용하자는 얘기입니다. 이거 생각하는 게 조금 어려웠어요. 그 여기 역함수식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정의역에 0 대입했을 때 알파 값이 나오는 그 식을 만들어서 알파를 구하자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0을 위에 대입해야 될지 아래 대입해야 될지는 당연히 이제 우리가 범위를 만들어 놨으니까 아래 대입해주면 되겠죠? 여기 아래다가 x에 0 대입하면은 마팔이다 라는 값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알파가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하나 구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베타 값도 구해봅시다. 베타 y절편이잖아요. 그럼 실제로 gx라는 식에
x자리에 0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그 결과가 y절편이다. 이렇게 식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또 역함수 값인 거니까 이거 역함수 취해주면 베타가 0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의 형태를 바꿀 수 있겠고, 이번에는 문제가 생기죠. 이 베타가 4보다 작은지 큰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둘 다 대입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럼 위에다 먼저 대입을 해볼게요. 그럼 실제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 베타 오케이. 베타가 4보다 작은 순간이라고 볼게요. 그럼 베타 마이너스 8이라는 좌변이 0이 되는 거니까 나오게 되는 베타 값이 8이죠. 근데 그 베타라는 거는 4보다 작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결과를 냈으니까 얘는 패스. 두 번째, 아래 이제 복잡한 식을 이용해서 구해봅니다. 그럼 베타가 이번에는 4보다 커야 되겠죠.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럼 베타 넣어주면은 4분의 1에 베타 빼기 4의 제곱 빼기 4 이거의 값이 0이다 라고 해서 베타 빼기 4의 제곱의 값을 4 넘기고 4 곱하면 16 되겠죠? 따라서 베타 빼기 4의 값이 플러스 4 아니면 마이너스 4가 나온다 라는 결론이 나오고, 근데 이제 4보다 또 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4보다 큰 값은 여기 위에서 나오는 거니까 실제로 베타 값은 이거 넘기면 8 되겠네요. 여기까지 한 친구들도 굉장히 잘한 겁니다. 사실 여기까지 했으면 거의 다 끝났죠. 그럼 마무리 한번 해봅시다. 문제에서 묻는 게 이제 감마값도 구해야겠네요. 감마. 그럼 감마라는 건 자기 자신이랑 역함수가 만났을 때 생기는 교점의 x좌표인데, 실제로 우리가 이런 개념에 있어서는 이 두 개를 연립해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 함수랑 y는 x를 같다고 놓고 연립해서 문제를 풀자. 그럼 한번 해봅니다. g 역함수 y는 x. 근데 이게 또 마찬가지로 역함수의 값이 두 개나 있기 때문에 뭘 이용이 될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둘 다 한번 해보는 겁니다. 첫 번째, g 역함수가 x가 4보다 작은 순간을 이용해서 한번 써봅니다. 그럼 x-8이라는 함수가 g 역함수고 오른쪽이 gx인 거니까 이거 지금 정리하면 뭐 식이 이상하게 돼버리죠? 여기서는 답이 안 나온다는 상황. 그럼 아래에서 한번 마무리 해봅시다. 이 식이 복잡하니까 이거 좀 많이 사용할 수 있게끔 출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4분의 1에 지금 이렇게 써있는 식이 x다 라고 나와 있는 거고, 식 정리합니다. x 마이너스 이거 전개를 다 해버릴게요. 그러면 천천히 그럼 4 넘기고 4를 곱해주면은 4x 더하기 16이 되는 거고, 좌변 또 전개해서 동류항 정리까지 해봅니다. 그럼 식이 x제곱 마이너스 12x가 0인 거니까 나오게 되는 x값이 0 아니면 12인데 애초에 4보다 큰 애만 답으로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12다 라는 감마값도 우리가 구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다 구했네요. 다 구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러 가봅시다. 문제에서 묻는 게 G0F의 G랑 F의 자리가 제대로 됐죠. F에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는 이제 각각 8이랑 마팔인 거니까 더하면 0 되겠죠. 그럼 우리가 보기 좋게 식을 좀 바꿔주면은 이렇게 될 수 있겠고, 감마값도 지금 10이라고 구해놨죠. 여기 10입니다. 이제 마무리 F0. 그럼 F0은 이제 맨 처음에 주어진 식 x자리에 0을 넣으면 되니까 이거 마이크 되겠죠? Yes. 여기에다 11을 더하면 되는 거고, 근데 이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가 아니잖아요. 또 개념을 사용해 봅니다. g 마이너스 6의 값이 뭔지 모르니까 네모라고 두면 g 역함수 네모 값이 마이너스 6이다. 이거 사용하겠죠? 이거 엄청 많이 씁니다. 역함수의 정의역이 또 뭔지 모르니까 두 개 다 한번
대입을 해서 마무리 해봐야겠죠. 그럼 첫 번째, 이 네모가 4보다 작다라고 가정하고 위의 식에다 대입을 해봅니다. 그럼 네모 빼기 8이 마육인 거니까 네모 값이 2다! 어이구, 이거 바로 나왔네요. 지금 네모가 4보다 작으면 되는데 4보다 작은 결과가 나왔죠? 네모가 2다 라는 결과가 나오네요. 그럼 얘가 2고 얘가 12니까 결과적으로 2 더하기 12에서 14다 라는 결과를 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은 대부분 이제 여기 역함수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데 역함수를 이용할 때 지금 함수를 두 개나 주어졌기 때문에 위에도 대입하고 아래도 대입하고 둘 다 대입해 보는 과정 좀 이제 쉽게 얘기해서 노가다를 좀 해봐야겠죠. 근데 학교 시험 볼 때 이런 하나씩 경우를 따져서 나눠본 계산하는 게 지금 뭐 쉽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풀다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을 것 같은 문제입니다. 오늘 풀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